전남도에서 지역 골프장들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골프장들의 꼼수 영업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흥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가족 단위 일상 감염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도내 노인보호센터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 동부 통합청사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3년 신청사가 개청하면 동부권의 행정중심으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도 동거차도 해상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물선 연료 탱크 파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의 마을 단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마을과 가족 단위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도내 어제와 오늘 확진자 수가 고흥 13명, 목포, 순천, 광양 각각 1명 등 모두 33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 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미역 포자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마을 가족 단위로 일상 감염이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만 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신속 대응반을 투입해 밀접 접촉자 200명을 분리하고 주민 3,400명을 전수검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노인 주간 야간 보호센터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 노인보호센터는 모두 257곳으로 이용자는 6,100명, 종사자 수는 2,6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도 많지만 반대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인데요. 이용객들이 많아지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꼼수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불가능해지자 국내 골프장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해봤습니다. 여수의 한 유명 골프장의 공식 예약 페이지. 골프만 이용하는 상품은 이번 달은 단 하루 빼고는 모두 마감입니다. 하지만 여행사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숙박까지 하는 패키지 상품은 여전히 예약 가능합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팔기 위해 개인 골프 상품을 줄인 겁니다. 골프만 이용하는 상품의 경우 1인당 주중 22만 원에서 주말 28만 원이 최대지만 숙박 패키지 상품은 주중 51만 원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골프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달 예약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행사 사이트에서는 다음 달 숙박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골프 상품을 팔기 전에 숙박 패키지 상품으로 먼저 내놓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 골프장 입장료는 평균적으로 주중 18.7%, 주말은 14.7% 올랐습니다. 골프장 내 간이 휴게소인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음식값은 막걸리 한 병에 12,000원, 떡볶이는 35,0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골프 장비를 싣는 카트 대여 비용은 소모품이 아닌데도 1.5배에서 2배씩 올랐습니다. 전에 카트비가 8만 원이었는데 지금 12만 원까지 오르고. 그래요? 왜냐면 그린피를 안 올리니까 대신 카트비를 올려버린 것 같아. 왜냐면 다른 건 못 오르니까. 그러나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폐쇄됐던 목욕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 동부 통합청사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얼마 전 순천 신대지구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전남도청이 서부권으로 이전한 이후 동부권이 행정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새 청사가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동부통합청사가 들어설 순천 해룡면의 한 공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터닫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남도청이 서북권인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순천에 도청 동부 출장소가 들어선 것은 지난 2005년. 당시부터 동부권이 행정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인력과 부서를 확충해 동부 출장소가 동부 지역본부로 격상됐지만 이미 도청과 함께 도의회와 교육청 등의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서부권에 자리를 잡은 터라 이른바 동부권 소외로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부권에 새로운 전남도청사를 짓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3년의 논의 끝에 새 청사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18일 첫 삽을 떴습니다. 동부권의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사업비 387억 원을 들인 새 전남도 통합청사는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새로 지어집니다. 동부 도민들의 민원 처리를 도울 스마트 민원실과 강당과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설계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새 동부통합청사에 본청의 부서를 추가적으로 이전할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동부권 소외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인데 전라남도는 어떤 부서가 어떤 규모로 이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원만하게 사고 없이 준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부권의 새로운 행정중심지로 거듭날 전남도 동부통합청사가 동부권과 서부권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원팀으로 뭉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남도 의원 52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정권 재창출과 함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이루어내겠다며 도의원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도 동거차도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원인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화물선 연료 탱크 파손에 의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동거차도 연안까지 밀려온 폐유 덩어리들로 갯바위 곳곳이 얼룩졌습니다. 자갈 속에 파보니까 타르가 다 지금 그대로 지금 있어요. 이러고 다 방지자고 했다고. 새카만 기름으로 바다가 뒤덮이면서 미역 양식장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걸 포기를 하고 너희들이 과연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을 우리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 1년에 해왔던 것 모든 것을 해마다 해왔던 것을 보상을 해달라. 지난달 26일 일어난 화물선의 연료 유출 사고는 연료 탱크에 2에서 3cm 구멍이 발견돼 그곳으로 연료유가 새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하면 그런 물들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 물을 배출할 때 연료 탱크에서 파공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은 이제 물을 빼려고 했는데 기름까지 같이 나와버린 거죠. 진도군은 어민들의 피해 입증을 돕기 위해 죽은 미역 포자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최근 화물선 선사 측 대리인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해조류 관련해서 과학원 쪽에다 의뢰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기름 관련해서 포자 같은 게 죽은 게 좀 입증이 되면은 선사 측에다가 요구를 할 때 그게 더 자료가 근거 자료가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기름을 유출한 화물선은 충남 당진항에 정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화물선 기관장인 중국 국적의 42살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직업계고의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은 최근 고 홍정훈 군 사고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업화 시대의 유물인 현장 실습을 폐지하고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을 만들어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은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훈 학생과
제주 고 이민호 학생, 전주 고 홍수연 학생, 진천 고 김동준 학생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도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처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부권은 새벽 한때 1mm 내외의 약한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2에서 21도, 순천이 9에서 22도, 광양도 8에서 21도, 고흥은 7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8에서 21도, 목포는 12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내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는 다음 주 중반인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8일인 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추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오는 5일부터 나흘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술대회와 정책포럼,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전시회 등이 진행되며 세계유산 투어와 국가정원 탐방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원수와 정원용품의 유통 판매를 위해 건립된 순천만 가든마켓이 다음 주 준공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12일 순천만 가든마켓 준공식을 갖고 이후 열흘 동안 가든마켓 일원에서 28개 업체가 참가하는 대한민국 정원산업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한 순천시와 일부 시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가든마켓은 정원산업전이 폐막하는 11월 21일 이후에는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여수국가산단 내 호남발전본부에 15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오늘 호남권의 첫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 설비인 15메가와트급 호남 연료전지 준공식을 갖고 여수 시민 5만 2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5천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서발전은 이번 설비가 지난해 9월부터 1,000억여 원의 자체 예산이 투입됐으며 2035 중장기 경영 전략에 포함된 동서발전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조직과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